후진 아시아의 해군 지휘관이요. 미국인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세계 강요하지 최고의 해군 않고도 지휘관은 관객을 영국의 설득하는 데 넬슨이 아니라 성공합니다. 한국의 이순신입니다. 지금은 이미 뭐라고? 이 프로젝트 정말 괜찮은 거야? 미국 CNN 회의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논쟁. 후진 일성, 아시아의 해군 지휘관이라 불린 불가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세계 최고의 영웅이었습니다. 해군 전략가로 재평가되고 이순신 있다. 장군의 이야기는 영국의 넬슨을 뛰어넘는 전설적인 해군 지휘관의 실체.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뒤집는 충격적인 프로젝트의 전말. 오늘 이 영상에서 CNN이 주목한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업적과 서양에서 숨겨졌던 그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시카고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에릭 존스라고 해요. 그동안 저는 서양의 영웅들, 나폴레옹이나 넬슨 제독 같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만 다뤄왔어요. 솔직히 한국이요. 그냥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아파트에 앉아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슈퍼히어로 클립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순신. 처음엔 가상의 인물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가 엉뚱한 영상을 추천했나 싶었죠. 그래도 궁금해서 그 영상을 클릭했어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이순신은 실존했던 사람, 놀라운 업적을 이룬 한국의 제독이었어요. 영상에서는 그가 단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성과 싸워 이겼다고 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근데 댓글을 보니 군사 역사와 해전 전문가들이 이 사람을 천재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리처드 스미스 교수의 강의를 보게 됐어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세계 최고의 해군 지휘관은 영국의 넬슨이 아니라 한국의 이순신입니다. 그가 명량의 전을 설명하고 이순신의 유명한 말 필사즉생 필생즉사를 언급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고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주 CNN 사무실에서 저는 상사인 마이클 브라운에게 이순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이클은 별로 신이 나지 않는 눈치였어요.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아시아 해군 지휘관이요? 미국인들이 그런 거에 관심이나 있을까요? 저는 놀랍게도 열정적으로 제 생각을 변호하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전투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리더십, 희생, 혁신 같은 모두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에 관한 거예요. 올리 콤판 작가의 이순신에 관한 만화책이 12만 부나 팔렸대요.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해요. 마이클은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해 보였어요. 그날 밤 카메라 장비를 챙기면서 저는 혹시 실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한국 역사가 그저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한 건 아닐까?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무언가가 있었죠.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는 것이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날 아침 저는 티켓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한국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거리뿐만 아니라 제 생각 속에서도요. 학교에서 우리는 한국 역사에 대해 거의 배우지 않았어요. 늘 유럽과 미국 역사만 교과서에 가득했죠. 이 프로젝트 정말 괜찮은 거야? 떠나기 전 친구 톰이 전화로 물었어요. 큰 모험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 솔직히 말했어요. 하지만 계속 생각나. 12척의 배가 300척과 싸웠다는 게 사실이라면 왜 난 이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까? 비행기에 올라타면서 긴장감으로 배가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 이순신 제독은 정말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대단할까? 아니면 역사가 더 멋진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부풀려진 건 아닐까?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존재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은 영웅을 찾아가는 첫 여행이네 라고 생각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시카고가 점점 작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단지 도시뿐만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 영웅이 누구인지에 대한 제 모든 생각도 함께요.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얼마나 다른지였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고 밝은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화려한 광고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들고 바쁘게 지나다니고 있었죠. 제가 생각했던 구식 한국이 아니었어요. 전통 건물은 어디 있지? 제가 찾으러 온 과거의 흔적은 어디 있을까요? 택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심으로 쏜살같이 달리고 있었어요. 김민수 박사님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그는 깔끔한 수염을 가진 분이었고 지적으로 보이는 직사각형 안경을 쓰고 계셨어요. 그는 해군 역사 전문가로 제 가이드 역할을 해주실 분이었죠. 한국 처음이신가요? 그가 물었어요. 제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걸 보고 눈치채신 거죠. 저는 긴장한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기려 했지만 여전히 이순신 제독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의심하고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들이 고대 이야기를 더 사실적으로 만들진 않았으니까요. 통영으로 가는 KTX는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에서 타본 어떤 기차보다 빠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죠.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시골을 지나가는 동안 김 박사님은 우리가 방문할 곳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의 유명한 거북선이 일본 함대를 물리친 한산도, 이순신 제독이 전투를 계획했던 제승당, 그리고 전투 전에 바다를 지켜봤던 한산정 등 이 장소들에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김 박사님이 약속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있었어요.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장소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장소에 관한 이야기가 완전히 사실이라는 건 아니니까요. 그날 오후 우리는 작은 배를 타고 한산도로 갔어요. 파도가 배 밑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바닷물이 카메라 렌즈를 적시고 있었죠. 바다는 우리 주변에 푸른빛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 박사님이 좁은 바다 통로를 가리키셨어요. 이곳이 이순신이 유명한 하객진 전법을 사용한 곳입니다. 바람이 그의 정성스레 빗은 머리카락을 흩뜨리는 와중에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통로가 어떻게 좁아지는지 보세요. 이순신은 이 바다를 정말 잘 알고 있었죠. 처음으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배들이 이 좁은 통로로 밀려들어와 퍼지지 못하고 수적 우세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들에 뭔가 진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카메라맨 제임스가 팔꿈치로 저를 툭 쳤어요. 정말 좋은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에리.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통영의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 앞에 있는 구운 생선과 함께 나온 충무김밥에서는 전에 맛본 적 없는 풍미가 느껴졌어요. 한 입 한 입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요리를 완성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이건 예술이에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이순신이 단순한 해군 지휘관이 아니었던 것처럼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그날 찍은 영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순신이 전투를 벌인 바다가 보이고 있었죠. 제 안에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제 다르게 보기 시작한 거죠. 노트북을 꺼내 제 느낌을 적었어요. 한국에 오니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진짜 이순신 제독이 서양적 관점의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는 가상의 인물도 과장된 전설도 아니었어요. 제가 서 있는 바로 여기서 놀라운 일을 해낸 실제 사람이었죠.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가 갑자기 불완전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이야기들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놓쳐왔을까요? 창밖으로 항구의 불빛이 반짝이는 어선들을 바라보며 저는 불편하면서도 설레는 기분을 느꼈어요. 불편한 건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고 있어서였고, 설레는 건 새롭고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고 있어서였죠. 내일은 이순신 제독과 관련된 더 많은 장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어떤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제 믿음에 도전할 어떤 시험들이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동맹자들이 이 역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줄까요? 펜을 내려놓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아침이 되자 한산도 위로 가벼운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작은 배가 부두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는 걸 느꼈어요. 설렌 건지 긴장한 건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중요한 무언가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죠. 400년 전 이순신 제독이 서 있었던 바로 그 해안에 저도 서 있었어요. 눈을 감고 상상해 보려 했어요. 이 평화로운 곳이 한때는 그가 생사를 결정하는 곳이었다니.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전투를 계획했던 곳이었죠. 이순신은 배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승당이라는 옛 목조 건물로 걸어가면서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는 큰 전투를 앞둔 전날 밤 전쟁 일기에 중요한 말을 썼죠. 필사즉생, 필생즉사라고요. 제승당 안에서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역사로 가득 찬 것 같았죠. 나무 바닥은 우리 발밑에서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다른 나무 기둥을 만져봤어요. 이순신 자신도 만졌을지 모르는 나무결의 감촉을 느끼고 있었죠. 잠시 동안 지도 주변에 모여 승리를 계획하는 장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순신은 단지 전투를 잘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김 박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빈 홀에서 약간 울리고 있었죠. 그의 정부는 그를 버렸어요. 고문을 당하고 강등되었지만 그는 결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심적인 변화를 느꼈어요. 전에 없던 가슴의 조임이 느껴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한산정 정자를 방문했어요. 이순신이 전투 전에 바다를 지켜봤던 언덕 위의 작은 건물이었어요. 거기 서서 그가 봤던 풍경을 바라보니 갑자기 그가 해냈던 일의 규모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래의 좁은 수로들, 수평선에 점점이 박힌 섬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어요. 이건 그저 이야기나 과장이 아니었어요.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해전 승리 중 하나가 일어났던 곳이었죠. 배가 몇 척이라고 하셨죠? 조용히 물었어요. 12척이요. 김 박사님이 대답하셨어요. 330척의 일본 배와 맞서서요. 생각만 해도 어지러웠어요.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은 27척의 배로 33척과 맞서 싸웠어요. 이순신은 10배나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겼던 거죠. 지역 주민들이 그에게 어선을 내줬어요. 김 박사님이 덧붙였어요. 다른 누구도 그를 믿지 않을 때 그들은 믿었죠. 김 박사님이 제 눈의 감정을 보지 못하도록 돌아섰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서양 군사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경력을 쌓아왔어요.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한국 제독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죠. 그날 나중에 우리는 이순신의 개인 물품들이 전시된 작은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그의 검이 있었는데 사용으로 인해 닳아 있었어요. 바랜 채로 여전히 자랑스러워 보이는 그의 전투 깃발, 세심하게 그려진 지도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가족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그가 단지 전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이자 남편이기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박물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순신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마지막 전투에서 그는 총알을 맞았어요. 자신의 죽음이 부하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것을 알고 부하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말했죠. 그는 해군이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순간 세상을 떠났어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거였죠.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발코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선들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고 그들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고 간단한 질문을 적었어요. 또 내가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까? 그 답은 제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어요. 평생 동안 저는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서양에서 왔다고 믿어왔어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 이순신이 서 있었던 곳에 서서 그가 보았던 것을 보며 더 이상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두가 알아야 할 영웅의 이야기가 여기 있었어요. 제가 직면한 시련은 육체적인 게 아니었어요. 제 마음과 정신 속에 있었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오래된 생각들을 놓아주는 거였죠. 마지막 어선이 아래 항구로 들어오는 걸 보며 결심을 했어요. 이순신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전하겠다고요. 먼 나라의 이국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기, 지혜, 리더십의 예 중 하나로요. 제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러 왔는데 단순한 이야기 그 이상을 발견하고 있었죠.
아침 햇살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우리는 이순신 기념관을 방문했어요. 제독의 초상화 앞에 서서 그의 얼굴을 살펴봤어요. 그는 결연하면서도 친절해 보였어요. 이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이순신 제독은 평생 단 한 번의 전투도 지지 않았습니다. 김 박사님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도요. 평생 동안.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어떤 다른 군사 지도자가 이런 기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제 여정은 제게 귀중한 것을 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믿었던 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였죠. 저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한국에 왔어요.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받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진실이요. 우리는 또 다른 이순신의 실제 유품이 있는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전쟁 일기였어요. 세심한 필체로 어떻게 전투를 준비했는지, 날씨를 묘사했는지, 개인적인 생각을 적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죠. 통역사를 통해 아들이 전투에서 사망한 후 그가 쓴 글을 읽었어요. 나는 울었지만 슬픔에 패배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내 결심에 달려있다. 이건 그저 말뿐이 아니었어요. 고통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의무를 다한 실제 사람을 보여주고 있었죠. 전화벨 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CNN의 마이클이었는데 다큐멘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우리 아시아 역사 프로젝트는 어때? 그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잠시 동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야. 이순신은 단지 한국의 영웅이 아니야. 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적 두뇌 중 한 명으로 알려질 자격이 있어. 마이클은 몇 초 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목소리가 달라졌네, 에릭. 현지화되고 있는 거야? 그의 질문이 상처가 됐지만 그건 불과 일주일 전에 저도 했을 법한 생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 나는 정확한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양적 편향 때문에 놀라운 이야기를 간과해왔어. 이 다큐멘터리가 그걸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짐을 꾸리고 있었어요. 제 여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가는 길은 단순히 미국으로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였죠. 제가 한때 믿었던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것. 김 박사님이 호텔 발코니에서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이순신의 전장이자 고향이었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 밤은 조용하시네요. 그가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미국인들이 400년 전에 살았던 한국 제독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미소 지으셨어요. 전사만이 아닌 인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그의 시, 충성심, 영리한 아이디어에 대해 말이죠. 그가 자기 정부에 의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지만 결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서 왔든 상관없이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이군요. 맞아요,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영웅들은 전 세계에 속해 있어요. 한때 전투가 있었던 곳의 물이 황금빛으로 변하며 한산도 위로 해가 지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하게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가는 길은 도전적일 거예요. 제 팀을 설득하고 이야기를 바꾸고 제 자신의 편견과 마주하는 일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됐어요. 다음날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이순신이 적선을 가져왔던 조술수로 용머리와 뾰족한 지붕이 있는 거북선 복제품 12척의 배가 수백 척을 물리쳤다는 걸 보여주는 지도 등이 있었죠. 박물관에 있던 이순신의 검 사진에서 멈췄어요. 금속은 과시용이 아닌 사용으로 인해 닳아 있었어요. 제가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장군들이나 제독들과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영광을 위해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는 나라들을 위해 싸웠죠. 이순신은 오직 침략자들로부터 자기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싸웠어요. 서울로 돌아오니 현대적인 건물들과 분주한 거리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한국의 역사와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오늘날 한국의 힘과 창의성이 이순신이 보여줬던 정신에서 자라났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제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영웅은 어디에서 왔는지로 정의되지 않아. 영웅은 무엇을 하고 왜 그것을 하는지로 정의돼. 그것이 제 여정의 보상이었어요. 단지 이순신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제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 이제 저는 이 새로운 이해를 집으로 가져가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 찬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저는 소중한 무언가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이야기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와 그것을 정직하게 전할 용기를 가져가고 있었죠. 한국에서 몇 주를 보낸 후 CNN 본사로 걸어 들어가는 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반짝이는 바닥과 유리벽이 너무 깨끗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제가 방금 경험한 실제 세상과는 단절된 것 같았죠. 제작팀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의심이 보였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져갔던 것과 같은 의심이었죠. 야심차 보이네요. 제 영상과 초기 대본을 보여준 후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양 영웅들에서 아시아 제독으로 바꾸는 건 우리 시청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건 제가 배운 것을 위해 일어설 순간. 예전의 나를 놓아주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순간이었어요. 뭔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산의 옆 영상을 재생하며 말했어요. 화면에서 좁은 수로가 햇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서 12척의 배가 수백 척을 물리쳤어요. 마법이나 과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조류와 바람, 해군 대형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통해서요. 이순신은 이 바다가 적의 이점을 앗아갈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아나폴리스나 샌드허스트 같은 유명한 학교 출신의 해군 장교들과 군사 역사학자들과의 인터뷰로 전환했어요. 이 전문가들 모두 동의합니다. 이순신의 업적은 역사상 거의 모든 해군 지휘관보다 위대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변화가 그들의 얼굴에서도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한국의 과장된 이야기와 신화를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무시해왔던 군사적 천재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게 진짜 이야기예요. 이순신의 업적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맹목성이요. 2주 후 우리 다큐멘터리 제독 이순신의 불가능한 승리가 거의 완성되었어요. 저는 이순신에 관한 만화책을 만든 콤판이라는 작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당신의 영상은 정말 놀라워요. 그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한산도와 제승당을 담아낸 방식은 제가 만화를 그릴 때 상상했던 것과 똑같아요. 하지만 당신은 더 깊은 무언가를 더했어요. 그게 뭐죠? 제가 물었어요. 겸손함이요. 그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이야기를 아시아 영웅을 관대하게 인정하는 서양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실에 의해 변화된 사람으로서 전하고 있어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것은 단지 이순신에 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마이너스 어디서 왔든 위대함을 인정하는 지혜, 오래된 이야기에 도전할 용기, 그리고 제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었죠. 다큐멘터리가 첫 방송되기 전날 밤, 저는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에서 적었던 메모들을 살펴보고 있었죠. 이순신이 전투 전에 바다를 지켜봤던 곳에 서서 적었던 문장이 눈에 띄었어요. 내가 또 무엇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을까?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영웅의 여정은 실제로 이순신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여정이었죠. 서양 중심적 역사의 편안한 세계에서 의심을 통해 제 편견에 맞서는 도전을 지나 더 깊은 이해라는 보상에 이르기까지. 이제 저는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제한된 시각을 넘어볼 수 있도록 도울 다큐멘터리요. 노트북을 닫으며 공항에서 김 박사님이 해주신 마지막 말이 생각났어요. 이순신은 한 번 적을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셈이었어요. 다음날 저녁 시사회를 위해 사람들이 상영실을 가득 메웠어요. 불이 어두워지고 다큐멘터리가 시작될 때
저는 관객들의 표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있지만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화면에서 이순신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걸 봤어요. 경이로움, 존경. 그리고 마침내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질문. 우리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 알지 못했을까? 상영 후 한 어린 한국계 미국인 소녀가 제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미국에서 이순신 제독 같은 분이 영웅으로 소개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이 많은 군사 역사학자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이건 해군 역사에 관한 대화를 바꿔놓을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때가 됐죠. 그날 밤 집으로 운전하면서 한 여정은 끝났지만 다른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닿을 거예요. 한국이 저를 도전했던 것처럼 그들도 도전받게 될 거예요. 저는 이순신을 찾기 위해 바다를 건넜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영웅과 역사에 관한 더 넓은 진실을요. 영웅은 우리가 그리는 경계를 넘어 존재해요. 이순신의 이야기는 단지 한국의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도 바꾸었어요. 제가 가져온 진정한 보물은 단지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이었죠. 위대함이 어디서든 올 수 있고 편안한 믿음을 고수하는 것보다 진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은 모두와 함께 나눌 가치가 있는 보물이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